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의 코어 에센스 같은 시간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카페인들을 위한 지식 큐레이션. 한 주의 중심 수요일 2부에 열리는 인문학의 숲. 우리들의 샴푸로부터 온 요정 GQ. 인문학의 정령. 오늘은 어떤 인문학의 금가루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병은 지식 큐레이터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큐님 오늘 유독 더 쑥스러워하시는 것 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늘 우리 이제 붙는 그 수식어인데 수식어를 듣는 동안 약간 너무나 이렇게 겸연쩍어 하시면서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시자마자 오늘은 이렇게 또 책을 딱 손에 쥐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책 어떤 거죠? 꽃 지기 전에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꽃이 참 활짝 도처에서 많이 피어 있는데 제목이 꽃 지기 전에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인문학 코너에서는 첫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저자분을 직접 모셨는데요. 오. 이 책은 두 분이 쓰셨어요, 원래. 네. 예, 권용석, 노지양 부부신데 한 분은 먼 길을 떠나시는 바람에 오늘 못 오셨고 네. 노지향님이 대표로 와 계십니다. 네, 지금 나와 소개를-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이런 구성은 처음입니다. 저희 처음이에요? 지큐님 시간에. 네. 네. 지금 노지양 작가님이 직접 와주셨네요. 네, 우리 인문학 코너가 사실 이제 책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인문학 코너가 인간에 대한 탐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탐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빚어갈 것인가라는 걸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책도 써주셨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소개를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노지양 작가님. 작가로 소개받는 건 처음이에요. 책을 그것도 남편 덕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은 것 같아서 하여튼 작가로 소개받은 노지향이고 직함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행복공장이라는 네. 사단법인인데 거기 공장장이라고 그냥 네. 의뢰 부르고요. 실제로는 행복공장에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 어. 수련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노지향입니다. 공장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네, 그건 좀 장난스럽게. 장난스럽게 좀 친근한 공장이니까 장난. 공장장.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공장장 1이었고 제가 공장장 2였는데 아, 네.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하는 걸로.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북카페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애청자들을 카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북카페 카페인, 우리 카페인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셨고 지금 카페인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혜진 님이 노지양 작가님 함께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지금 보라로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최준호님은 오늘 사람이 한개 가득한 2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벌써 예감을. 안녕하세요. 예. 지큐님이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신다고 하셔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의 예. 소쌤? 이렇게 예, 생각을 오늘의 했는데. 소쌤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신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예, 간혹 제가 행복공장 말씀 아마 드린 적은 있어요. 이 시간에. 맞아요. 그죠? 여러 차례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오늘 아마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침 이제 책도 내주셨고 네. 또 책을 내기까지 사연도 있고 해서요. 네.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큐님 통해서는 몇 차례 들어봤었지만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공장 어떤 공간인지. 행복을 만드는 곳. 행복을 만드는 곳. 네. 그래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처음으로 행복공장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뭐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좀 찾아가는 거 그걸 뭐 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름은 공장이라고 지으면서 네. 나 혼자 뭐 고요히 뭐 또는 어떤 걸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행복을 좀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부딪히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법인을 만들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모토가 성찰과 나눔이에요. 네. 성찰과 나눔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한데 알아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두 가지로 세상을 조금 행복하게 만들고 개인이 좀 행복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막연하실 텐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행복공장의 수련원을 통해서 네. 이런 걸 조금 실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지금 길게 다 설명해도 되는 건지 네. 중간중간 끊어주세요. 네. 네. 이제 저희는 법인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행복공장이라는 법인을 이제 처음 만드셨고, 그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수련원을 지었는데, 네. 무엇보다 수련원의 형태가 아주 독특하죠. 맞아요. 형태가 네. 네. 아마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아. 그래서 외국의 유수 언론들도 많이 와서 취재를 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도 좀 신기한 정도로. 교도소 네. 컨셉으로 지으셨다고. 맞아요. 독방이 28개나 있어요. 그래서 네, 교도소 독방 컨셉으로 26개 방. 8개. 네, 8개. 그러니까 이게 방 크기도 그럼 굉장히 그 작아요. 작고. 우리는 그냥 말하기 쉽게 1.5평 하면 좀 더 작아 보이니까 네. 1.5평 하는데 실제로는 1.75평이에요. 음. 그 안에 있을 건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잠글 수 있고 밥을 밑에 배식구로 넣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요는 이게 당신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서 뭐 반성해 뭐 이러기 위한 뭐 감옥 체험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기하고 잘 만나기 힘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뭐 그거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단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유 공간, 해방 공간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휴대폰도 좀 맡겨놓고 그렇죠. 오로지 자기하고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보자. 음. 그래서 일종의 강제 멈춤 시간. 강제 멈춤. 예.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누가 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 책을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정리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직접 가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지피님.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이 두 분을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긴 했는데 네. 그것도 북극 가서 만났거든요. 아, 제가 회사 그만두고 스케일이- 북극 여행 갔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었는데 네. 그 먼 북극에 가서 거기 한국인 몇 분 안 되는 한국인 일행 중에 가족이 계셨던 거예요. 그냥 여행자들로 만나셨던 네, 거예요, 여행으로 처음에는? 만났죠. 거기 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학교 이제 선배이시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그 돌아와서도 연락을 하곤 했는데 마침 하는 일들이 보니까 저는 저대로 북클럽 오리진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권용석 변호사님은 그런 행복공장이라는 걸 이야기 대충 들어보니까 뭔가 비슷한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원래 하던 일을 떠나서. 네. 그래서 한번 직접 오라 그러더라고요. 와봐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홍천은 그 수련회를 갔죠. 가실 때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가셨어요? 아니면 많이 안다기보다 그냥 감옥 독방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이제 아신 채로. 그렇죠. 네. 예, 저는 사실은 호기심 반이었죠. 아. 호기심이 이제 커서 그래서 또 간다 해놓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해서 네. 한번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하던 프로그램에 제가 1박 2일로 그냥 참여를 했죠. 하루 쉬는데 정말 그 독방에 그때는 책 같은 것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책도 휴대폰. 휴대폰은 안 되고 물론이고. 전자기기 아니고 예. 그걸 뭐 저희가 강제로 못 가게 하고 뭐 짐을 뭐 네. 살펴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 이왕 고립. 오는 거 그렇죠. 자발적 고립을 강제 택한 멈춤을 위해서. 고독을 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혼자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아주 독특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뒤에도 결국 이제 북캠프하고도 연결하긴 했는데 딴 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는지도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순전히 우리 남편.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복공장을 시작한 게 2009년인데 그때로부터 한 10년 전에 남편 검사 시절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검사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직장인이라는 게 거의 다 힘들죠. 네. 근데 제가 본 검사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때만 네. 해도 지금으로부터는 뭐 한 거의 25년 전이니까 뭐 여행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뭐 어디 뭐 피정의 집이나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갈 생각도 못 할 시절이에요. 네. 그럼 일을 그만두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였고 음. 근데 그러니까 검사니까 교도소는 늘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이었던 것 같아. 교도소 독방에서 일주일만 쉬면 살 것 같더래요. 어. 그래갖고 실제로 그때 제주지검 그 일할 때인데 네. 교도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동양 선배니까 이제 좀 쉽게 전화했나 봐. 전화해서 이만저만한데 일주일만 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환영한다고 검사님 오시면 환영이죠. 네. 그렇지만 법무부에는 보고해야 된다. 어. 그래서 책에도 있는데 뭐 일이 너무 많아서도 일주일 비우기도 어려웠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상한 검사로 그 찍히는 것도 좀 싫고 해서는 그때 성사는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씨앗이 됐던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독방에 가서 좀 다른 거 다 끊고 인간관계도 뭐도 술도 담배도 뭐 휴대폰도 끊으면은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동물들이 아프면 동굴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회복되고 나오듯이 그쵸.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거 언제 해야지.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데 10년 걸린 거죠. 아. 근데 했어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장 먼저 초기에 이제 알게 되신 분이 노지향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그쵸,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응,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말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어요. 무슨 네. 이상한 그 카페 컨셉도 있고 식당 컨셉도 있고 뭐 노트 하나로 막 그런 거 이름도 적고 막 이렇게 하긴 했어서 그거의 연장선상이기도 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맞장구는 많이 쳐줬어. 와 좋다. 어. 근데 뭐 이게 이렇게 실현될 줄은 몰랐죠. 아. 어. 그러니까요. 근데 10년 내내 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엔 제가 차라리 하는 게 내가 안 힘들겠다. 아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는 뭔가 좀 우아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네. 자기는 이제 목에 자꾸 차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걸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 뭐 실제로 저한테 당신은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근데 어. 나는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것도 힘들어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게 된 거지. 제가 너무 착해갖고 맞아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실현이 된 것인데 그 공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공간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또 변화를 겪고 돌아오는 거죠. 지큐님도 이제 그 체험을 하셨던 분인 거고. 네, 저는 이제 북캠프로 가서 거기 오신 분들이랑 하루를 지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네, 공간의 특징이 독방과 또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따로 그리고 또 같이가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곳인데 그것 말고도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오시고 반응은 어떤지 한번 선생님 궁금해요. 저희가 청소년부터 제일 나이 드신 분은 80대까지 그냥 다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청년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둔 고립 청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좀 잘 쉬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저희가 또 잘하고 오래 했던 일이 치유 연극이에요. 그래서 치유 연극을 본격적으로 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좀 표현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 자기네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일반 참가자들이 올 수 있는 책이 매개가 되는 캠프도 있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독방 24시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제가 진행하는 거 말고도 뭐 일주일짜리 무문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밥 두 끼를 배달을 해주면 그걸 먹고 뭐 명상하고 참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일주일간. 네. 아까 이제 연극 말씀하셨는데 노 선생님은 원래 이제 그 치유 연극 쪽에 국내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척하셨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그랬죠. 꾸준히 이제 그 일을 해오신 거를 이제 네. 접목해서 목공장에서 하는데 이제 지금 들어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이천에 그 전영애 선생님이 여백서원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사실은 홍천 수련원이 여백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그 여백에 가신 분들이 거기에 마음껏 그 빈 공간을 이제 그리고 뭐 내지는 또 가져갔던 것을 지우고 나오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여백 같은 곳이다. 진짜 표현 멋있었어요. 이거 적어가야 되겠다. 아니 오늘 아까 제가 좀 웃었던 게 처음에 지큐님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말이 뭐 인문학의 정령, 요정 많았잖아요. 그때 이 노지현 작가님이 이렇게 계속 웃으시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또 느끼셔서 또 지큐님도 되게 수줍어하시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늘 지큐님 얘기 들으시고 여기 북카페 같이 오게 되는 이 마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도. 저는 아직 책을 처음 내봤고 네. 솔직히 이 책을 하여튼 남편하고 약속이 이렇게 동인이 제일 됐어요. 이 책을 낸 게. 근데 내고 나서 그래도 반응이 좋아요. 다 네. 좋다 하시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여기 초대해 주시니까 라디오 방송국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뭐 무조건 오케이 뭐 이랬고. 네. 근데 보통 와서 하면 이렇게 진행자분하고 둘이 했는데 네. 이렇게 셋이서 하니까 이 풍경도 재밌고 네. 뭐가 하여튼 재밌네요. 오랜만에 해서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책을 가지고 온 건 또 처음이고 하니까 어. 뭐 뭔가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재밌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좀 야속할 정도로 예, 계속 얘기해도 될 것 같은 네, 느낌 맞아요. 듭니다. 네. 예, 뒤에 프로그램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2시까지지만 일단 여기서 오늘 반려음악을 또 노지향 작가님이 골라오셨어요? 네. 음악을? 직접, 네. 3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네. 첫 번째는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어. 김광석 씨 노래를 다 좋아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게 좀 뭐가 업사이드 다운이고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남편 다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 이 곡을 들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노지향 작가님 이렇게 또 책 선물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사연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책 선물 나갈 거고요. 지크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카페 에디션으로 여기다가 또 노지향 작가님이 사인과 함께 뭔가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 그리게 되실 거예요. 그림. 무엇을 그릴까는 저희가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들어보시죠. 수요일 북카페 2부 인문학 숲의 정령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꽃 지기 전에 이 책을 품고 오신 노지향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음악 듣고 오는 동안 조송이 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노 작가님의 그림 기대되네요. 음악이 시원한 여름바람과 어울려요. 풋풋한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분들은 이렇게 벌써 기대를 많이 품으시니까 그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네. 너무한데 이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얘기 없었는데. 네,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리시기로 마음도 먹으셨습니다. 지금 614님이 행복공장 그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네, 그 어떠세요? 정도는. 행복공장 그리실 수 있다고 하셨고 지큐님 이런 분위기 너무 익숙하시죠? 아니 노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원래 아까 이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참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자리를 잘 이끄시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사연을 조금 볼까요? 지크님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김규민님 오, 사연. 길다. 노지향 작가님과 오늘 방송 내용 모두 감동입니다. 고치기 전에 꼭 읽어야겠어요. 뭉클합니다. 이렇게 지금 또 사연을 주셨고 2032님은 디지털 시대 실질적 소통과 공감이 부재한 이 시대 가장 절실한 공간이네요 하시면서 네, 맞아요. 거칠의 소통과 공감이 아닌 속칠의 소통과 공감의 가장 기본은 바로 나 자신과의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자리 찾고 싶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갔다 오신 분 같기도 하고 꼭 가셔야 되겠네요. 안 가셨으면.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꼭 가셔야 되는 예. 네,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약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미리 준비하고 자 그러면 이 꽃지기 전에 이 책이 묶인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책 쓰시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언젠간 책을 내자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도 쓰고 뭐 홍천에 또 제 수련원 있는데 좀 살게 되면서 네. 더 좀 글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5월에 그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이제 그 전 한 3, 4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계속 병도 점점 좀 깊어지고 하니까 글을 조금 더 쓰면 그게 목표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처럼 독려를 한 거죠. 네. 네, 그 잘 쓰고 있어? 뭐 이러고. 네, 아마 이제 처음 듣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린 걸 아시게 되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갑자기 그 사업을 하시다가 행복공장 시작하자마자 삽뜨자마자 그 직후였습니까? 예, 그 예. 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펼쳐 보이자마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그냥 뭐 갑상선 암이었는데 네. 그 진단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너무 심한 상태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 부분이 막 커지고 했는데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행복공장 시작하고 수련원 짓는 네. 그 해에 딱 진단을 받아갖고 근데 그때 처음부터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그 전이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되고 뭐 치료 효과도 성과도 별로 높지 않고 뭐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단으로부터 한 10년을 산 건데 그동안 병에 크게 얽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병원에 자주 가고 치료하고 이러긴 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을 거의 그대로 했어요. 행복공장도 같이 잘 돌리고 네. 이제 변호사 일은 조금 덜했지. 예. 그러면서 책도 쓰고 예. 글도 쓰고 이랬던 거죠. 제가 북극에서 이제 뵀을 때 전혀 그런 기미를 못 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 이미 투병 중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쵸. 큰 수술 앞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과- 될지 모르니까 가족과 여행 어떻게 갔다 보면- 온다. 뭐 한 그쵸. 달 여행 갔다 온 예, 거죠. 네. 가족과 여행 왔던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그것도 몰랐고 돌아와서도 그 행복공장에 직접 가 보거나 그 사이 만나는 동안에도 한동안은 모르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는데 정말 그 정도로 중한 줄도 몰랐죠. 맞아요. 워낙 뵐 때마다 웃으면서 별일 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투병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일을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놀라웠는데 이제 시시각각 그게 그렇죠. 재발되고 그렇지만 이제 예, 점점 이제 그렇죠. 그게 느껴지니까 네. 제가 어느 시점에 이게 책을 내는 게 글 쓰고 책 내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목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재작년에는 기한도 정했어요. 우리 내년 9월까지 원고 마감이야. 얼만큼 했어? 막 이제 이러고 그러고 작년 9월에 원고 마감하고 12월에 출간하자. 뭐가 네. 됐든. 뭐 이랬는데 글은 써놓긴 했는데 책을 어떻게 엮을지 뭘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한 채로 자기가 먼저 간 거죠. 저는 그 이제 뵈면서도 그렇고 그 뒤에도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구도자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구도자.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책에 묶여 나온 글을 보면서도 저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몇 번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책에 잘 시로 또 많이 나와 있고요. 산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아낌없이 주는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뭐랄까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고 저는 증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압축적으로 농축이 되어 있는 시들이 몇 편 있는데요. 네. 한번 낭독을 그럼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 예, 권용석 작가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그 시를 맞아요. 노지향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숭아 한 상자 사서 집에 오다가 한성약국 약사님 2개, 생선가게 아줌마 2개, 호떡집 아줌마 1개, 도너츠 가게 아저씨 2개, 관리실 경비 아저씨 3개. 여기저기 다 떨구니 2개 남아서 저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지금 노지향 작가님 낭독으로 고 권용석 변호사님의 시 복숭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복숭아 한 상자였는데 지금 읽으시면서 살짝 이렇게 또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근데 이 시가 한 상자를 사서 집에 오다가 음. 어떻게 이 두 개가 남을 수가 있죠? 좀 중간중간에. 작은 상자였죠, 뭐. 그래요? 이게 저희 동네 거기 과일 가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행적이 다 드러나요. 네. 과일 가게 앞에 한성약국, 그 다음에 음. 생선 가게, 호떡집 뭐 이렇게 해서 관리실까지. 예. 저도 이 시의 경로가 이렇게 눈에 선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쪽을 조금 다녔으니까 오. 백포 이러면서 그 근처에서 네.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대로예요. 여기는 저도 몇 개 받은 거예요. 여기 사실은 빠져 있는데 그쵸. 나도? 누락된 게 있어요. 나도 지금 몇 개예요, 분명히. 지금. 그만큼 정말 뭘 줘요. 계속 뭘 만나면 주머니에 뭐 구실구실 끄집어내서 뭘 주고 주머니에 꼭 뭐가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뭔가 주려고 정말 안달이 난 사람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 정도로.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검사 10년, 변호사 생활 15년 그렇게 바쁘게 하고 난 걸 다 이제 행복 공장에다가 쏟아 부은 거죠. 근데 또 네. 주변에 퇴근하고 네. 해서 또 좋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니까 잘 도움을 받아서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 같은 것도 이제 주는 것에 관한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구체적으로 맛있는 걸 줘요. 그러니까 늘 항상 뭔가를 갖고 다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줄 수 있는 아니 작은 거기 선물? 책에도 써 있는데 등산 가잖아요. 네. 그냥 당일 몇 시간 가는데도 누구랑 같이 간다. 우리 회원들이랑 간다. 그러면 등산 가방이 이만해요. 그 안에 이제 겨울이야 그러면은 장갑, 모자 안 갖고 온 사람들 준다고. 뭐 방석, 뭐 스틱도 있는 대로 막 제가 오지랖이라고 많이 뭐라고 했죠. 항상 나의 1인분만을 준비하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선물이라는 책을 번역할 때 사실은 네. 그 책 번역하면서 권영석 변호사님을 변호사님. 많이 떠올렸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꼭 그 이야기 좋아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책 나오는 걸 기다리셨죠. 근데 늦게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실제로 체험을 했죠. 그러네요, 진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노지향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감동하신 순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랑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새삼 또 감동하고. 아니에요. 그래요? 감동은? 근데 병 이제 암 진단 받고 네. 그 시기부터는 훨씬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게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랬을 거고 또 그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나랑 다른 게 굉장히 틀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그렇게 막 뭐든지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네. 대단하다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제 기준에 너무 과하다. 아주 너무 바보 같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필요 없는데도 주는 거 아닌가 싶고 그게 오히려 더 나는 결례 같고 막 부담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판단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오지랖 넓다 그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살면서 그래도 점점 그 사람 그렇구나 하고가 되고 뭐 감사하다 감동한 쪽으로 가게 된 게 감사한 거지 처음부터 뭐 사는 내내 대단해 뭐 감동이야 네. 이러진 않았죠. 어떻게 보면 노지향 작가님의 마음이 변화된 그 궤적도 이것도 참 그렇죠. 이제 서로 네. 상호적이었을 텐데 그러네요. 뭐 그게 뭐 성장이라고 할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병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받았고 간 거지만 그러니까 남이 얘기했으면 상투적이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덕분에 또 제가 성장하고 둘이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도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예. 여기 시 중에 네. 이런 제목의 시가 또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제목이 가난한 마음의 복이라는 제목이신데요. 음. 짧은데 이래요. 사랑을 모르는 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가두고 자유를 모르는 자 자유라는 이름으로 삶을 낭비하네. 좋치면 달아나고 멈추면 돌아오니 복은 가난한 마음에.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그 분의 어떤 삶을 함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어떤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채워주는 그걸 삶으로 살아가신 분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사연 열심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문선영님 24시간 독방 체험 행복공장에서 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요즘이라서요. 방학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지금이라도 홍천으로 훌쩍 날아가고픈 마음 그 속에서 꽃지기 전에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하면 금상첨화겠죠. 노지양 작가님과 지큐님의 언어가 유영하는 풍경을 귀담아 듣는 오후 좋으네요 하시면서 네 이렇게 사연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그 여러 면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떤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어떤 모습 같은 것도 투명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정말 이제 가까이에서 보셨을 텐데 그 어떤 사이의 경과랄까요? 어떤 변화의 모습이랄까요? 어떤 게 인상적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진짜 전혀 모르고 또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 네. 뭐 막연히 두렵고 뭐 이런 거였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여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둘 다 확실히 그냥 알게 됐고 그걸 뭐 이 얘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특히나 더 죽음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중한 병이고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돼도 모르는 상황인데 한 번도 그 병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뭐 절망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무슨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네. 뭐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만 뭐 전혀 그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또 아무래도 제3자일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그건 별론데 남편 당사자가 그렇게 죽음에 초연했다는 게 지금도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점점 뒤로 갈수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상적인 게 이 대목이에요. 잠깐 읽을게요. 죽음이 뭐지? 평생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알 수 있겠지. 소멸의 기쁨이란 말을 따옴표를 이렇게 썼어요. 소멸의 기쁨.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와. 평생 버리지 못해 움켜쥐고 있었던 모자란 것들이 불 속에서 활활 타버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면 통쾌할 것 같다. 저 쓰레기들을 어찌 평생 붙들고 살았나? 눈물 지을지도 모르지.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소멸의 기쁨이라는 건 어떤 경지일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뒤로 가면서 점점 죽음을 더 또렷이 느끼면서 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그 육체적으로는 엄청 고통스러워졌는데 참 슬프게도 그게 반비례했던 거 아닌가. 이 표현도 맞아요. 참 인상적이에요. 그 인생 별거 없으니라는 제목이신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태초의 설렘과 마지막 날의 평화가 공존하는 오늘. 맞아요. 그리고 으하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늘 이렇게 으하하할 만큼 이렇게 웃는 그렇게 표정을 많이 웃었어. 지었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던 게 제가 자주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서도 생각이 없었냐면 그게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보다 이렇게 안타까워한 분도 많았고 분노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에 그 웃음으로 모두 이렇게 감싸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던 모양이죠. 마지막까지도 진짜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는데도 진짜 그러니까 제일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 가족인데 네. 자기가 제일 최고의 고통의 극한점에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뭘 먹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 지상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먹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야구 응원하는 팀 그 결과를 보면서 씩 웃고 뭐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오늘 문장 카펫으로도 소개했지만 노지향 작가님이 쓰신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난이도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농담 삼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심경 토로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뭐랄까요? 그 어떤 밝음, 환함, 씩씩함 이런 게 없지가 않아요. 거기서도 달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들어오는 게 우리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 난이도를 높이지만 우리가 잘 해내니까 자꾸만 점점 자꾸 미션이 지금 맞아요, 심각해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뭐 신에게든 누구에게든 얘기하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이제 그 자연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우리라고 썼는데 저희는 계속 영어로 썼어. 원팀 막 이러면서 계속 하이파이브하고 네. 원팀이라고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지금 이때는 우리 남편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네. 길인데 내가 최대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서 뭔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뭐 틀이 있는 거고 빅픽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뭐 세세한 거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우리 엄청 잘하고 있어. 뭐 그러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두 분이 꼭 이렇게 두 발 묶고 달리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즐기듯이 경주를 달리시는 분 같았어요. 투병이라기보다는.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곡 골라오신 걸까요? 송창식의 우리는을 가지고 근데 오셨는데 이거 우리는 할 때는 이것도 많이 같이 불렀던 노래라서 네. 우리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했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진 않았어. 정태춘, 박은옥의 그대 고운 목소리 그거를 뭐 어디 자리 있을 때마다 그거를 막 이렇게 화음 넣어가면서 원팀으로 함께 원팀으로 불렀던? 뭐 이랬던 네. 건데 이것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인문학의 숲에서는 전병은 지큐님과 꽃지기 전어를 쓰신 노지향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창식 우리는 흘러나가는 동안 또 두 분 사진 이 보라로 띄워드렸어요. 권용석 변호사님 그리고 노지향 작가님 사진이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보시고 또 이 음악도 함께 즐기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음악 끝에 이 밀려드는 감동 끝에 갑자기 행복을 부르는 주문 저의 저 경망스러운 울트라 오랑주리가 나와서 조금 좀 당혹스럽기도 했었는데 늘 요 시간대에 나오거든요. 난 행복을 좋던데. 부르는 주문을 우리는 외우거든요. 좋던데. 이런 마음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주문을 난 너무 외우면서 좋았어. 기다리는 거. 그두 분이 경망스러운 거 무척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경망스러운 거 좋아하시죠? 네, 가볍게 명랑 살자. 경망. 네. 자, 이 두 분이 꾸준히 해오셨던 그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묻어나는 어떤 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얘기 하시면서 약간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는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행복공장 이전에도 제가 연극 작업할 때 청소년들하고 많이 했어요. 특히 소년원생들하고 그래서 소년원에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연극하고 뭐 이렇게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행복공장 하고 나서도 이제 사업이 연결이 돼서 네. 소년원생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아이들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캠프도 하고 그 소년원 직원들 캠프도 하고 해서 몇 년을 계속 지속을 했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소년원생들이 어디서 대접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굉장히 겁도 많고 위축돼 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당일날은요. 그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거 해봤지만 제일 긴장해요. 얘네들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이제 센 척하면서 네. 그러다가 그거 하고 나서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몇백 명의 관객이 진심으로 박수치고 막 환호해 주니까 그 어려웠던 그러니까 공연 한번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자기 얘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내야 되고 이제 저희 그렇죠. 공연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 무대에 서는 것도 힘들었는데 무사히 잘했어. 누가 봐도 그렇게 잘하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공연으로도 성공했지 관객으로부터 환호받지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거기서 이제 피어나고 당당해지고 이제 그 연극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게 보여지는 거. 네. 이게 굉장히 보람인데 얘네들이 다음번에 다음 기수 연극하러 가면 또 와 있어요. 어. 그 중에 몇 명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할 때보다 최근 더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그만큼 더 많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게 있는 거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뭐 이런 프로그램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게 힘들진 하지만 그 한 번의 프로그램 참여, 그 만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제가 20몇 년 전에 만났던 애들 지금까지도 보고 걔네들 진짜 잘 살고 있고 뭐 이런데 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애들이 꽤 있죠.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애들도 권영사 변호사님이 아마 소년원 프로 제일 좋아했어. 예. 어. 검사 시절이나 변호사 시절에도 많이 아마 접하셨던 예. 게 아마 어떤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검사 때 이제 소년범들이 오면 그게 제일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도 뭐 같은 마음이겠지. 누구나 네. 다 얘한테 다 그 죄를 물을 수 있나? 그치. 정말 저지른 죄는 나쁘지만 네. 얘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뭐 엄벌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까? 이게 능사일까? 네. 그런 의문이 늘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어떨 예. 때는 그 윗선에다가 허락을 받고 얘네들을 제 프로그램에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행복공양하기 전에도. 그래서 몇 주간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좀 대신하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다른 노력을 엄청 했어요, 남편이.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행복공장 프로그램에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거기에 어떤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 저는 참 인상적인 게 그 학생들한테 헤어질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참 네.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고 우리 남편 스타일은 야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 줄 알아? 검사처럼 이야기. 네.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고 네. 관계가 되니까 너를 내 자신을 함부로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제대로 못하니까 함부로 하니까 남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 저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지금 끝으로 이 노지향 작가님이 카페인 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시 낭송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네. 꽃 지기 전에 곧 보자 했더니에 부고 문자 받아들고 하늘을 본다. 보고 싶으면 정말 보고 싶으면 지금 보자. 꽃 지기 전에. 네, 노지향 작가님 목소리로 이렇게 꽃지기 전에 실린 권용석 변호사님 시 꽃지기 전에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하셨는데 담담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를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마음은 뭘까요? 저희 남편하고 하여튼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투병 기간이죠. 그때 제일 크게 받은 선물은 지금 이 순간 뭐 여기 뭐 흔하게 다들 얘기하지만 네. 그걸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 그게 우리 10년의 삶이었고
또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목도 꽂히기 전에라고 네.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고, 저희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진짜. 우리 카페인 분들을 지금 수많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5568님, 5227님, 문선영님 세 분께 꽂히기 전에 북카페 에디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이 두 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 가지고 오신 곡이 들국화의 곡인데, 맞아요. 그렇죠? 이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도 일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혹시 어떤 걸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정하셔도 네. 세계로 가는 기차. 들을게요. 가지고 오신 예, 마음 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우리 남편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뭐 흥이 나면 막 부르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멕시코 여행 갔을 때 1등상이 데킬라였고 그 노래 자랑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1등 받은. 와, 그래서 기록을 안겨준. 그 추억 생각하면 뭐 하여튼 유쾌하고 정말 신나고 네. 우리 남편다운 그런 노래여서. 네, 오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큐님 어떠셨어요? 오늘 평소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못하셨지만, 네. 아니요, 그동안에 오늘 제가 해온 것보다도 훨씬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완전히 책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손잡고 함께 들어간 느낌? 네, 그리고 뭐 책보다도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지향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북카페. 재밌었고 좀 짧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언젠가 네. 북카페에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고 오신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카페인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